그다음에 이제 언론 출판의 제한에 관련해서 살펴볼 건데, 당연히 언론 출판의 제한도 다른 기본권처럼 당연히 37조 2항의 제한, 즉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37조 2항에 따라서 법률로 과하지 않게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언론 출판의 제한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된다. 다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상업 광고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는 되지만 조금 더 완화된 비례심사, 즉 완화된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여기서 완화되지만 결국은 비례심사야. 그래서 여기서 완화된 자의심사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었지. 근데 언론 출판의 제한에 관련해서는 좀 더 그 제한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허가제, 즉 사전 검열을 금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기본권 제한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37조 2항 제한 요것만 적용되는데, 언론 출판의 제한에 관련해서는 플러스 알파로 별도로 허가제, 즉 사전 검열 금지 원칙도 플러스 알파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전 검열 금지는 절대 금지, 즉 예외가 없는 절대 금지라는 거 기억해두고, 그래서 먼저 언론 출판의 제한에 관련해서는 사전 검열로 인해서 이것은 제한할 수 없는 거지. 사전 검열까지는 제한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사전 검열을 먼저 살펴볼 건데, 행정권이 사전에 내용을 심사해서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사전 검열이야. 그래서 행정권이 해야 사전 검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하거나 그다음에 입법으로 하는 거 상관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법원이 하는 거, 법원 방영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거라, 이거 같은 경우는 사전 검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제한이 허용이 된다. 그리고 행정권이 하는 건데 민간 단체라도 이 행정권이 사실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에는 민간 단체라도 사전 검열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이거는 뭐 특별한 공식이 없기 때문에 옛날 것들부터 외워야 돼. 공윤, 그다음에 공연윤리진흥협의회 같은 공진협회, 그다음에 영화 등급위원회, 옛날부터 있던 것들이지.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서 건강기능협회, 그다음에 광고 자율 심의기구, 그리고 완전 최근에 따끈따끈한 거 의사협회, 그다음에 한국 의료기기 산업협회, 이건 최근에 20년에 나온 판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민간 단체지만 행정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전에 내용을 심사하게 되면 그것은 사전 검열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그래서 무조건 헌법에 위반되는 거야. 그래서 사전 검열은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순간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것들 따져볼 것이 없어.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지만 따져보면 돼. 사전 검열에 해당하면 헌법에 위반된다. 사전 검열에 해당되면 헌법에 위반된다. 이것을 바로 절대적 금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행정권이 하는 거지만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겠지. 그리고 행정권이 사후에 하는 건 상관이 없어. 사전 검열이니까 당연히 사전에 검열을 하는 것만 금지가 된다. 그래서 판례로서 사후에 하는 거, 영화 상영 금지. 우선 영화 상영을 애초부터 사전에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사후에 영화 상영을 금지시킨 거야. 영화 상영을 금지시킨 거. 그것은 사후에
한 거기 때문에 사전 검열이 아니다. 그리고 납본제도는 상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책을 출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 부 정도만 납본 제출해라, 그런 거기 때문에 납본제도 역시 검열이 아니다. 그리고 사전에 행정권이 하더라도 세 번째 단계에서 내용을 심사해야지 나머지 뭐 요건, 인적인 물적인 요건 이런 것들 외관을 심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 검열이 아니다. 그래서 유선 방송 허가제, 그다음에 인터넷 뭐 회사 설립할 경우에는 5인 이상 상시 고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았지. 그래서 얘네들은 사전 검열이 아니다. 특히 요거 주의해야 될 거, 인터넷 5인 이상 상시 고용하도록 한 거, 이거 사전 검열 금지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얘는 위헌이지. 뭘로? 과잉 금지 원칙. 아까 언론 출판 제한도 별도로 허가제 금지가 적용되는 거 외에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30조 2항 제한, 즉 과잉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지. 그래서 인터넷 5인 상시 고용은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헌인 거지. 그래서 항상 거꾸로 많이 낸다. 인터넷 5인 상시 고용을 헌법 위반이라는 것은 기억하지만 그게 중간에 뭐 때문에 위반이라는 것에 꽈서 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문제 푸는 방식은 주어 마지막에 침해한다. 뭘로? 그래서 사전검열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 과잉 금지 원칙이 위반되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심사해서 못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해야지만 사전검열인데, 내용 심사하고 하게 하는 그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금지되는 사전검열이 되려면 내용을 심사해서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살펴볼 것이 등급제. 그 영화 등급제는 등급을 매겨서 상영해라야. 상영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라. 다만 등급 매겨서 해라. 그 다음에 제한 상영가. 이것도 제한적으로 상영해라야. 그리고 교과서 검인정도 역시 검인정을 받고 교과서를 출판해라야 해라. 그치? 그 다음에 선거 기간에 그 실명 확인해서 실명 확인하는 거, 실명 확인을 거친 후에 해라지 해라. 선거운동 해라. 그래서 이것들 무엇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검열은 아니다. 이와 비교할 거, 등급제는 등급을 받아서 상영을 해라니까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지만 등급을 보류해서 상영을 못하게 하는 건 계속 보류하면 상영 못하잖아요. 상영 못하기 때문에 검열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등급위원회에 추천을 받도록 한 거, 이것도 역시 추천을 못 받으면 상영을 못하기 때문에 역시 등급 보류, 등급 추천 이렇게 뒤에 단어들이 붙으면 이것은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모든 기본권 제한에 적용되는 37조 2항 과잉금지 법률로, 이때 법률로 할 때는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됐었지. 근데 언론 출판에 있어서는 이 명확성 원칙이 조금 더 많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판례들을 살펴볼 건데, 우선 저속이란 표현, 음란이란 표현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는 않아. 근데 저속이란 표현은 명확하지가 않다. 애매하다.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저속한 출판물 등록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알 권리를 또 침해하는 것이었지. 그래서 저속한 이 말 나오면 명확히 알 권리를 침해한다. 저속은 명확히 알 권리를 침해한다. 저속은 명확히 알 권리를 침해한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알 권리, 이 두 가지를 침해한다. 저속은 명확히 알 권리를 침해한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제한 상영가. 아까 사전검열금지 원칙에서 걸리진 않아. 거기서 브레이크 걸리진 않는데 두 번째 제한인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제한 상영가는 헌법 위반된다. 왜냐? 제한적으로 상영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검열은 아니지. 왜냐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못하게 해야지만 사전 검열인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열은 아니다. 근데 제한 상영가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 어떤 것이 제한적으로 상영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제한 상영가는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제한 상영가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서 위반되어 헌법 위반된다. 틀렸지. 제한 상영가는 명확성 원칙이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오직.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명확성 원칙에 반한 판례로서 공익을 해할 목적,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 전기통신사업법인데 옛날 미네르바 사건인데 공익을 해할 목적이 불명확하다라고 봤어요. 허위의 통신은 명확해. 그건 명확한데 공익을 해야 할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봤고, 그 다음에 공공의 안녕 질서 및 그다음에 미풍양속. 미풍양속 나오면 명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위헌이다. 미풍양속이 뭐랑 붙으면 합헌이었지? 학교 정화구역 플러스 미풍양속은 이때는 합헌이다. 왜냐하면 이게 키워드야. 그래서 학교 정화구역은 극장 당구장이 아니면 다 합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미풍양속이 나오면 합헌이지만 공공의 안녕 질서 및 미풍양속 나왔을 때 그 외의 부분에서 미풍양속은 명확성 원칙에 반해서 헌법에 위반된다. 그리고 최근 판례 중에서 그 밖의 정치단체. 그래서 그 밖의 정치단체. 정당은 알 것 같아. 뭔지 알지?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했을 때 그 밖의 정치단체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판례들이 요즘에 초중교원 정치운동을 금지하면서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그리고 또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도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밖의 정치단체 요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봤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 과잉금지 위반되는 판례들을 볼 거야. 첫 번째 의료인, 변호사 판례가 있는데 일단 의료인도 광고할 수 있어야겠지. 변호사도 먹고 살려면 광고를 할 수 있어야겠지. 그런데 의료인이 그 의료 기능, 그 다음에 진료 관련해서 광고하는 거, 이것을 금지하는 거. 그리고 변호사도 돈 벌기 위한 거잖아. 근데 대가수수, 돈 벌기 위해서 광고하는 거,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금지했다. 이 부분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의료인, 변호사 광고 금지 나오면, 의료인, 변호사 광고 금지 나오면 뭘 금지했냐? 기능과 진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거. 의사 같은 경우에, 변호사 같은 경우는 돈 벌기 위해서 그냥 광고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거, 의료인도 변호사 그리고 얘네들도 기본적인 것은,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광고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고 나머지 의료인 변호사의 광고 금지는 합헌이야. 응? 그래서 일단 의료인의 광고 금지는 기능, 진료에 관한 광고 금지하는 것 위헌, 변호사 광고 금지는 대가 수술을 위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 위헌, 그 외에 나머지 광고 금지는 합헌인데, 여기서 변호사 관련해서 하나 더,
유권 해석에 반하는 누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위헌이었다. 다만 우리 변호사가 대가 수술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너무 심하다.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었지. 근데 대한변협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그것은 뭐 때문에 위헌일까? 이것은 우리 법에 변호사법에 대한변협의 유권 해석에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법에 있지 않은 것, 근거가 없는 것. 대한변협 유권 해석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는 거야. 법에 근거가 없는데 유권 해석에 반하는 광고를 금지했기 때문에는 뭐다? 법률 유보에 반하여 위헌이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37조 2항은 아까 항상 얘기했지만 법률로 37조 2항이 제한이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로 해라. 네? 적어도 법률에 근거한 제한이어야 되지. 그리고 과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변호사의 대가 수수료면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역시 과하지 않게 하라 했는데 과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해서 반해서 위헌인 거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유권 해석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 그것은 여기 법률에 근거한 제한이 아니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제한이기 때문에 이때는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중요하니까 변호사 광고 금지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만 기억해라. 첫 번째, 대가 수술을 위한 광고를 금지. 다른 말로 또 이렇게 나와. 대가 여러 가지 예를 든 다음에 일률적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었고, 그 다음에 대한변협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 이것도 역시 위헌. 근데 이때는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해서 위헌이다. 그래서 유권 해석에 반하는 유보 원칙에 반하는 거야. 유권 해석에 반하는 광고 금지,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한다. 유권 해석에 반하는 광고 금지는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한다. 유권 해석에 반하는 광고 금지는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유자 보고 연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 중에서 국가모독죄. 이 형법상 8개 위헌 판례 중에서 하나인 국가모독죄. 그래서 국가모독죄. 이것은 수단의 적합성을 또 부정한 판례로도 유명한 거야. 수단의 적합성을 부정했다. 그래서 국가모독죄는 위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서 위헌이고, 비교할 거 국기모독죄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과하지가 않다. 국기를 찢어버리고 태우는 거, 그것은 처벌해야겠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합헌이다. 그래서 국가모독죄, 두 개 헷갈릴 때는 국가모독죄는 위헌, 가위. 그 다음에 국기모독죄는 기합이야. 국가모독죄는 가위, 국기모독죄는 기합. 그래서 두 가지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 관련해 가지고 게시판 판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게시판 판례는 시험 출제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해야지. 게시판에 실명 확인받도록 하는 거. 게시판 나오면 일단 실명 확인받은 거 기본적으로 위헌으로 보면 돼. 그냥 게시판에 실명 확인 받는 거, 그 다음에 나온 거 선거 기간 중 게시판에 글 올리고 싶을 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그때 실명 확인하는 거.
이것도 역시 위헌. 다만 비교할 거 요거만 기억하면 된다. 합헌인 거. 공공기관 홈페이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다 뭐 글을 남길 때 그때는 실명 확인 받도록 한 거. 요거는 합헌이었어요. 공공기관 뭐 경찰청 홈페이지, 뭐 법무부 홈페이지 이런 거 실명 확인 받는 거 합헌이다. 그 다음에 선거 관련해서 선거 관련한 우리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중에서 최근에 이 판례가 좀 많이 나왔어. 그래서 선거 관련해서 90일 전부터 선거일 90일 전부터 그 후보자가 쓴 거 칼럼 뭐 저술 책 같은 거를 그 게재 못하게 한 거. 90일 전부터 후보자의 칼럼 저술 이것들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 이 너무 긴 기간이라고 봐서 이것도 역시 위헌이라고 봤고, 그리고 180일 전부터 선거일 180일 전부터 광고물 설치를 못하게 한 거야. 그러면 선거가 있고 이 180일 전고 이 180일이라는 시간 동안 광고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전에 광고를 백날 해봤자 이 180일간 동안은 다 까먹겠지. 그래서 광고 이 선거운동한 효과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180일 전부터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 길다. 이게 180일. 그래서 과잉금지원 지급판에서 역시 위헌이라고 봤고,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중 최근 판례 중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쇄물을 배부하지 마라.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쇄물 배부를 금지시키는 거. 최근 22년 판례인데 우리 공선법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쇄물 배부를 금지시키는 거 너무하잖아. 인쇄물 배부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봤어. 그리고 또 선거 관련해서 농협 이사 선거, 농협 이사 선거를 하는데 전화, 컴퓨터 통신, 뭐 이메일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전화, 컴퓨터 통신 이용한 선거를 못하게 했다. 그러면 뭘로 하냐? 가장 보편적인 선거운동 방법인데 전화, 컴퓨터 통신은 이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역시 과잉금지 원칙이 위반되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선거 관련해서 이 정도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관련 정당도 역시 이 표현의 자유의 일종이야.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일종인 정당 관련해서 기초에는 우리 정당을 표방할 수 없다. 자기 정치적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당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거. 왜 기초의원만 유독 정당 표방하지 못하게 했냐. 그래서 평등권도 침해하고 역시 그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노조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거. 역시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으로 봤고, 그 다음에 정당의 후원에 설치를 못하게 한 거. 이것도 역시 다 위헌, 표현의 자유 침해로 봤다. 그 다음에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집회의 자유 주체는 어떻게 되냐? 우리 기본권 주체에서 외국인 살펴볼 때 집회의 자유 OX 세모 중에서 우리 외국인 주체 되는 거, 안 되는 거, 세모인 거 중에서 X에 있었어, 없었어? 응? 집회의 자유 들어가지 않았지? 그 세모에도 들어가지 않았지? 그래서 외국인도 집회의 자유 주체 된다.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집회의 자유 주체가 된다. 그리고 법인 공부할 때도 역시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 그래서 법인도 역시 집회의 자유 주체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이 기본권 주체를 공부해보면, 첫 번째 외국인에 대해서 보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인 거. 인간의 권리. 그래서 신체의 자유, 뭐 인격권, 그다음에 뭐 행복 추구권,
그다음에 주거의 자유 중요했지. 주거의 자유는 외국인의 주체성 인정됐지. 그다음에 뭐 변호인 조력권 같은 거, 재판 청구권 이런 것들 다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주체성 인정됐지. 그리고 평등권도 외국인에게 주체성이 인정됐지. 일단 인정되는 거야. 다만 어디서 평등권이 주체가 되지 않았지? 외국인은 자격시험 관련해서는 외국인은 평등권의 주체성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때는 세모지만 일단 외국인도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 외국인과 국민 꼭 차별을 날 것 같기 때문에 이거 속을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도 평등권의 주체가 됐었지. 그다음 외국인한테 세모인 거, 직업하고 그다음에 근로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세모였지. 직업 관련해서는 포인트가 뭐였어? 고용 허가를 받으면 그때는 주체가 됐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되지 않았지. 그래서 직업 관련해서 세모였어. 근로 나오면 외국인 근로는 일할 자리 없어. 외국인 너 일할 자리 없어야. 일할 자리 없어. 그래서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의 주체성 외국인은 없고, 일할 환경에 관해서는 외국인도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됐었지. 그래서 일할 자리 없고 일할 환경에 관해서는 주체성 인정됐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우리 국민만 가질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선거 관련해서 참정권,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고 나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외국인의 주체성이 부정된다. 그리고 사회권, 예산, 돈 주는 거 이런 거 관련해서는 외국인 주체성이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의료급여 수급권 같은 거 이런 거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겠지. 그래서 주체, 집회자도 역시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주체가 되고 법인도 집회자의 주체가 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외국인, 법인 다 집회자의 주체가 된다. 집회자도 역시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제한은 항상 30조 2항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로 해야 되겠지. 그리고 또 과잉금지원칙 과하지 않게 제한해라. 제한을 하되 30조 2항에 따라서 법률로 과하지 않게 해라. 근데 역시 집회결사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의 일종이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알파로 허가제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그래서 이걸 해당되는 순간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거였지. 그래서 제한, 일반적으로 기본권 제한의 방식인 30조 2항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로 해야 되고 과하지 않게 요거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해 봐야 되지만 이 허가제 금지가 플러스 알파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허가제에 따른 제한은 무조건 금지가 된다. 허가제는 금지. 그 다음에 그래서 살펴보면 일단 법률로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법률로 하지 않으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는 거였지.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 꼭 기억해야 돼. 혼합살수 최루액하고 물하고 섞은 거야. 최루액하고 물하고. 근데 법에 경찰 뭐 지붕법 같은 거 이런 법에 보면 최루액 뿌리는 거 있고 물 뿌리는 거 있어. 근데 최루액하고 물을 섞어 뿌리는 게 없는 거야. 근데 법에 근거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 근거 없는 행위를 한 거야. 공권력이 최루액과 물을 섞어서 살수를 뿌렸다. 그래서 이거는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어서 신체의 자유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었지. 이거와 비교할 거 직사살수. 물을 뿌리는 살수는 물을 뿌리는 거고 혼합은 최루액과 물을 섞어서 뿌리는 거 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 위반 원칙 위반되는 거였지. 이거 법률로 하라 했는데 법률에 근거 없이 했기 때문에 혼합살수는 법률 위반 원칙이 위반되어서 헌법에 위반된다. 직사살수는 여기에서 걸리는 거야. 과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직사가 과한 거야.
근데 일단은 이 살수 행위는 어떤 공권력의 행위지. 행위. 공권력 행사지. 공권력 행사가 우리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헌재로 간 거야. 그래서 직사살수 같은 경우에는 당시 상황에서 한 명의 노인, 농민, 나이도 많은 우리 백모모 농민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이 차를 뒤엎겠다. 버스를 자기가 밀어서 엎어버리겠다고 시도를 한 거야. 근데 한 명 할아버지 농민이 차를 민다고 해서 그게 어떤 큰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사사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우리 소방관 훈련할 때 보면은 물 엄청 세잖아. 그 겁나 센 물줄기를 직접 사람에 대해 쏜 거야. 그래서 이 농민이 죽었다.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로 갔는데 그때는 죽었기 때문에 생명권과 집회자를 침해했다. 한 명 농민을 제압하기 위해서 직사살수를 했다. 직사살수는 법에 근거가 있어 없어? 직사살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가 있다. 아까 물도 있고 최류도 있다 했잖아. 다 있는 건데 다만 그 상황이 한 명의 농민이었다. 직사살수 자체가 위헌인 게 아니야. 그 상황 자체가 한 명의 농민에 불과했는데 불구하고 직사살수를 한 거, 그것은 이 직사라는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 그 한 명한테 굳이 직사살수를 했다는 건 수단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혼합살수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데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법률 위반칙이 위반돼서 위헌인 거고, 직사살수도 위헌인데 이것은 과하지 않게 하려고 했더니 한 명 농민한테 너무 세게 직사살수라는 수단을 선택했다. 수단이 적절하지 못해서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집회의 자유니까 이제 집시법이 가끔 문제가 나오는데, 집시법 관련해서 옛날 판례 중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 처벌하는 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이건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고, 그 다음에 야간 5개 집회를 전면적으로 다 금지하는 거 당연히 위헌이었겠지. 그리고 이제 각종 그 기관, 뭐 외교관, 그 다음에 그 외교관, 국회의사당, 뭐 대통령 관저, 그런 중요한 시설 근처에서 100m 이내에 집회를 금지하는 거. 거기서 일단 전면 금지가 위헌인 거야. 예외 규정하지 않고 100m 이내에서 그 집회 시위하지 마라 금지한 것이 위헌이다. 그전에는 이제 일부만 위헌이었고 나머지는 위헌 판결 안 나서 최근에 모든 거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까지 법원 그다음에 외교기관 모두 전면금지 다 위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살펴보면 위헌이라기보다는 헌법 불합치지. 그래서 헌법 불합치 고쳐라. 예외를 만들어라. 예외를 만들어라.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많이 했지. 그래서 100m 나오면 그냥 다 전면금지 위헌이다. 그 뒤에 국회의사당 대통령관저 어떤 시설이 나오든 간에 100m 나오면 위헌, 100m 나오면 헌법 불합치. 그래서 예외를 만들으라고 했다. 여기서 한번 좀 그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면, 이 금지했지. 100m 앞에 집회 금지 해야 돼, 안 해야 돼? 집회 금지했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수단은 적절하다. 다만 전면 금지, 예외, 전혀 상관없는 거, 그 법원, 국회에서나 대통령관저에서 얘네들한테 피해갈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것까지 다 금지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최소성 원칙이 여기서 위반된 거였지. 그 다음에 인천 애뜰 판례, 인천 애뜰 사용 관련해서
허가를 할 수 없게 인천시가 인터넷들 관련해서 허가를 할 수 없게 한 조례야, 조례. 그래서 허가를 할 수 없다. 이게 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집회 허가제 금지 원칙에 위반되느냐? 그렇지 않다. 왜냐면 허가제 금지는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재량이 있어야지 그게 허가제야. 근데 이거는 허가제가 아니라 허가를 하지 못하게 한 거야. 그래서 허가를 아예 100% 차단. 인터넷 사용을 결국은 사용을 하지 말아잖아. 허가를 하지 마라. 사용하지 마라. 인터넷들 광장 같은 거를 허가하지 마라. 사용하지 말아기 때문에 이거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헌법에 위반되는 거야. 그래서 허가하지 마라. 허가제 금지 원칙 위반돼서 헌법 위반된다. 틀렸다. 주의해야 될 사항. 인터넷들 판례에서 허가를 하지 못하게 한 거 관련해서 허가제 위반이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 위반돼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집시법 중에서 이제 질서 유지 관련 판례 중에서 이 질서 유지 관련 판례는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은 다 합헌이었다. 근데 요즘에 판례 중에서 논점이 하나 있는 판례가 나와서 살펴볼 건데 경찰의 집회, 시위, 촬영 촬영이 나오면 피의자를 누가 촬영, 기자가 촬영하면 위헌. 여기서는 경찰이 집회 시를 촬영하기 때문에 일단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위헌은 아니다. 경찰의 촬영은 위헌은 아니다라는 걸 전제하에서 일단 그다음에 경찰의 집회 시위 촬영이 뭘 제한하는지 여기서는 제한 여부가 중요하다. 뭘 제한하냐? 경찰의 집회 시를 촬영했다. 그럼 집회 시 참가자들이 얼굴이 찍히고 누군지 알게 되겠지. 그래서 참가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겠지. 그 다음에 인격권, 사람들의 초상권이 인격권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초상권이 제한된다. 사진 찍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시 집회의 자유 역시 제한된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집회 시 참가했는데 누가 경찰이 찍고 있으면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위축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다만 제한하지만 제한할 만하다. 참어라. 그래서 침해는 아니다. 다 촬영할 만한 이유가 있고 수단 적절하고 최소 침해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침해는 아니다. 그래서 경찰의 집회 시위 촬영 일단 합헌이라는 전제 하에서 뭘 제한하는지 봐야 돼. 그래서 개인 집에서 경찰이 개인 집에서 촬영했다. 개인 집에서 촬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하고 인격권을 제한하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래서 경찰의 촬영 행위는 개인 집에서 촬영이야. 경찰이 개인 집에서 촬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 인격권 제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다만 결론 침해는 아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집회 배웠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의 마지막 단계 결사의 자유인데 결사의 자유 주체도 역시 앞에 거 배운 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가능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여기서는 사법인, 공법인 나눠서 사법인 같은 경우는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약사법인, 상공회의소, 축협중앙회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꼭 느낌이 사법인이 아닐 수 있다는 느낌 드는 상공회의소가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도 사법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된다.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는
그 결사에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롭다는 거야. 그래서 상공회의소 결사유자의 주체가 된다. 축협 중앙회도 역시 사법이적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법의 성격도 있지만 사법이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결사의 주체가 된다. 공법인은 결사의 주체가 안 된다. 네, 공법인에 어떤 것들이 있냐? 보통 주택조합, 조합의 조합, 그 다음에 농지, 계량, 조합, 조합은 공법인이기 때문에 결사유자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그럼 결사유자의 주체의 보호 영역을 살펴보면 일단은 결사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적극적 결사의 자유와 소극적 결사의 자유. 즉 어떤 결사를 단체를 뭐 결성하거나 그다음에 존속, 그다음에 활동, 뭐 가입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 그거는 적극적 결사의 자유 들어가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조합장 선거도 그래서 결사의 자유, 단체에 가입해서 그 단체를 존속시키고 활동하는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 다 역시 적극적 결사의 자유에 들어간다. 소극적 결사의 자유, 그 단체에 들어가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노조라는 단체에 가입을 안 할 자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 이게 앞에서 소극적 단결권, 그 단결권 파트에서 우리 기본권 경합에서 배웠지. 기본권 경합 총절에서 배웠는데 그때 이것을 소극적 단결권이라고 했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소극적 단결권이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겠지. 왜냐? 단결이라는 뜻 자체에 일단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단결을 할 자유만 있는 거야. 단결할 자유만 헌법에서 보호된다. 그래서 소극적 단결권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는 소극적 단결권이라 아니라 소극적 결사의 자유에 해당이 된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이것은 소극적 단결권으로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된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 이 기본권 총도에서 이거와 싸웠지. 노조에 가입할 자유, 적극적 단결권. 이거는 적극적 단결권이라고 표시되지. 노조에 가입할 자유는 적극적 단결권 33조 단결권이기 때문에 소극적 결사의 자유, 이거는 21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의 소극적 결사유는 21조. 그래서 적극적 단결권이 더 우선 보호된다. 그래서 어느 기본권이 A라는 기본권이 B라는 기본권보다 우위에 있다.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뭐였어? 그래서 기본권 총결에서 극혐이었지. 그래서 적극적 단결권은 소극적 결사의 자유, 단결권이 아니라 소극적 결사의 자유보다 상위 기본권 우선한다. 그 다음에 혐용권도 역시 흡연권보다 더 우위에 있다. 그래서 극혐, 이 두 가지는 상위 기본권 우선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부동호가 형성되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규범 조화적 해석에 따라서 조화롭게 쇼붙여야 된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합의를 봐야 된다. 그래서 상위 기본권 우선 원칙 극혐, 그 중에 하나인 적극적 단결권, 소극적 결사의 자유,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소극적 결사의 자유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인데 보호돼. 근데 상대방이 적극적 단결권을 주장할 때 노조에서는 가입해라.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가입하지 않을래. 그래서 소극적 결사의 자유, 가입하지 않을래가 적극적 단결권, 가입해라 한테 진다는 거야. 그래서 적극적 단결권이 더 우선적인 기본권이라는 거고, 적극적 결사의 자유는 일단 다 인정된다고 보고, 소극적 결사의 자유가 문제인데,
소극적 결사의 자유. 내가 그 결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사법적 결사 같은 경우는 이게 강제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자유롭다. 그래서 적극적 결사의 자유도 있고, 그다음에 소극적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사법적 결사. 그런데 공법적 결사 같은 경우에는 사법적 결사와 다르게 적극적 결사의 자유 당연히 있겠지. 근데 소극적 결사의 자유는 없다. 왜냐? 무조건 가입이 강제된다. 그래서 가입하지 않을 자유, 공법적 결사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자유, 즉 가입하기 싫어도 무조건 다 강제로 가입해야 된다. 공법적 결사의 대표적인 것으로 대한자가 보통 더 많이 들어가는데, 대한 변리사회, 대한 안마사협회, 그 다음에 대한 변호사협회, 그 다음에 대한 의사회, 이런 것들이 다 모두 공법적 결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동 가입 강제다. 그래서 소극적 결사의 자유, 즉 가입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라는 거야. 최근 판례, 특히 2022년 판례 공법적 결사 관련해 가지고 운송사업자협회는 어디에? 화물연합회, 여기에 무조건 강제로 가입된다는 거, 가입하지 않은 거 결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 그러니까 공법적 결사인 화물연합회, 여기에 가입을 강제하는 거 결사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판례도 뭐 변리사회에 가입 강제하는 거, 안마사협회 가입 강제하는 거, 변호사협회 가입 강제하는 거 다 결사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공법적 결사이기 때문에 가입이 강제되는 것에 대해서 침해라고 보지 않았다. 결사의 자유도 역시 마찬가지야. 항상 똑같아. 27조 2항 제한이 있고 30조 2항에 따라서 제한. 그래서 법률로 적어도 법률에 근거해서 제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시나 똑같이 과하지 않게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결사의 자유도 역시 표현의 자유, 마지막 단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이기 때문에 역시 결사도 허가제는 금지된다. 그래서 법률로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들이 2개 있는데, 결사의 자유에서는 위헌 판례가 많지 않아. 과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좀 과한 거. 그래서 결사의 자유 위반인 거 위헌 2개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축협에 대해서 복수조합 설립 금지. 그래서 축복이야, 축복 설립 금지, 축협 복수조합 설립 금지, 결사의 자유와 그다음에 직업의 자유, 그다음에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었고, 두 번째 판례 역시 이번에는 농협이야. 농협에서 이사, 다르게 조합장에도 나와요. 농협 이사나 조합장 선거에서 아까 앞에서 좀 봤었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전화, 그다음에 컴퓨터 통신으로도 지지옷을 하지 못하게 한 거, 선거운동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너무 심하다. 전화, 컴퓨터 통신 같은 일반적인 통신수단을 통해서도 못하게 하는 것은 심하다 해서 이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그래서 결사의 자유에 관해서는 과하다고 본 게 축복, 그 다음에 농협이사 조합장 선거, 축복 설립 금지하고 농협이사 조합장 선거, 축복하고 농협, 2가지 축협 농협 이 2가지 판례에서 결사에 대한 침해를 인정했다.